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수능특강 교과서 개념학습 9강 함께 살펴봅시다.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실려 있네요. 언제나처럼 보기 문제 있다면 보기 읽고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이랑 제목 한번 쓱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문제가 두 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 문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보기는요. 별표를 한 3개 쳐두십시오. 왜냐면 이 보기의 내용은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말고도 한용운 시인의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용운의 시는요,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삶의 궤적과 연관하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용운 시인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나봐. 그래서 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요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대요. 근데 얘들아, 플러스 관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냥 한 사람, 한 개인의 관점이에요. 꼭 시를 요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냥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일제강점의 현실과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을 연관지어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시는 2번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겠다, 그치?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임과 당신은요,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임 무슨 뜻이었죠? 바로 사모하는 사람이야. 자, 독립운동가가 사랑하는 거 뭐겠니? 조국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승려의 관점에서 이 시를 바라본다면 임과 당신은 승려가 사랑하는 부처님, 종교적 절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한 개인의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연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시적 상황은 그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강점의 현실로 볼 수 있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시를 통해 조국과 국권 상실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시를 분석하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현대시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면요, 시인의 태도는 긍정 또는 부정이에요. 긍정은 보통요, 요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낼 거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부정은 그냥 계속 슬퍼하고 체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보기가 한 가지 더 있어. 이건 되게 쉬운 보기인데 요거까지 살펴보고 분석할게요. 문학작품에는 창작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기 마련이래요. 이 시에는 어떤 배경이 담겨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그 시대의 배경이 담겨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 시가 창작되던 시기에는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했다는 점이랍니다. 그러면 이 시에 약자도 등장할 거고 그 빈약한 인식도 등장하겠죠. 시를 보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능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약자는 누구야? 가난한 사람과 여성을 의미하고 이 빈약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모욕과 능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네, 그치? 요걸 찾아줘야겠네요. 요걸 찾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까지 한번 찾아보면 시 분석 완벽하겠다, 그쵸? 우리 보기를 통해서 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파악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한용운 시인이 누군지 그건요, 우리 아까 알아봤죠.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럼 제목 볼게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오케이, 당신의 의미가 뭐라고? 조국이라고. 물론 승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자,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연인이겠지만 우리는 요 입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독립운동가가 조국을 싫어하겠니? 조국을 좋아하겠죠. 긍정입니다. 그 조국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러한 긍정을
보았대. 그러면 이 시는 긍정의 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내용 먼저 쑥 파악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부터 살펴볼게요.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 뭐라고? 조국이라고. 이건 이제 그만할게요. 자, 당신이 가셨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화자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당신이 간 상황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완전 부정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생각했다. 요 말이죠.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하다 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아시나요?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위하다 요건요, 이롭게 하거나 돕다,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긍정의 단어인 거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다? 나의 긍정을 위해서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요거 단어 때문에 확실하게 당신이 긍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이미 당신이 긍정인 거 알고 있지만 보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서술어를 통해서 긍정, 부정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1년에서는 당신은 긍정이고 근데 그 긍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가을추에, 수는 수확하다, 거두다 할 때 수입니다. 이 말은 즉 곡식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화자 완전 어떤 상황인 거야? 부정의 상황인 거야. 근데 이 부정의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국권 상실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의 상황이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자는요, 저녁거리가 없대. 그래서 조나 감자를 빌리러, 조는 벼예요, 벼. 조나 감자를 빌리러 이웃집에 갔는데, 이웃집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딱 봐도 주인 인성 어때? 인성 썩었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은 부정이에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해석한다면 주인은 일본 세력 또는 뭐 친일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있잖아. 요거요. 뭔가 낯익지 않아? 우리 보기 2에서 이 장면 나온다고 했죠.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모욕하고 능욕하는 거. 바로 이 장면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능욕, 모욕하는 모습,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하다.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2,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인격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이렇게 화자가 능욕당하고 모욕당했어. 어때? 슬프지 않아? 그래서 화자는요, 그 말을 듣고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부정의 감정을 느낀 거지. 근데 이 상황 속에서요, 당신을 보았답니다. 당신은 긍정이잖아. 오케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을 바라봤어. 이 말은 즉, 화자는 극복 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보기 1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인식은 긍정이었네. 됐어? 자, 그러면 3년 넘어갈게요.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은요, 여기 밑에 호적을 달리 이르던 말 이렇게 적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민증입니다.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또 어때? 여전히 부정이야. 집도 없고 민증도 없대. 근데 이러한 화자를 보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말이 돼요? 이렇게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답니다. 아, 여기에서 능욕 모욕하는 모습 한 장면이 더 나오네. 그러면 요렇게 화살표를 여기에다가도 치고 여기에다가도 치겠습니다. 됐니? 자,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잘 보면 가난한 사람과 여성이라 그랬죠. 자, 여성? 이 사람이 여성인지 어떻게 알지?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정조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의 고든 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즉 장군이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야? 여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빈칸 두 번째 빈칸은 인권 요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지막으로 장군의 의미는 주인과 비슷한 의미이다까지 한번 살펴보면 네, 이 부분은 끝이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항거한 뒤에 자, 항거는 반항하고 거부한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독립운동 요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글을 항거한 뒤에 화자는요. 남에게 대한 격분의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럴만하지 않겠니? 격분은 격하게 분노한다 요 말이야. 지금 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막 능욕하고 모욕하는데 자, 그래서 부정의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그 감정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했답니다. 화는요, 변화하다 할 때 화예요. 바뀌었다. 어떻게? 슬픔으로. 근데 격분에서 슬픔으로 바뀌는 건 그냥 부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프겠지. 분노도 하고 슬픔도 느끼겠죠. 자, 그렇게 화하는 찰나에 이렇게 부정의 감정에 휩싸였어. 근데 그 찰나에 당신을 보았답니다. 이 말은 즉 아까 여기랑 같은 맥락이죠. 극복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밑에 보겠습니다. 온갖 윤리도덕 법률은요,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윤리도덕 법률 요거 어때요? 정의로운 것들이지. 근데 얘네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와 같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제사 왜 지내요? 음식 막 깔아놓고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 제사잖아요. 이 말은 즉 지금 얘네가 얘네를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인데 그럼 이 칼과 황금의 의미까지 잘 살펴봐야겠죠. 봅시다. 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있잖아. 이 칼이요. 이 장군과 어울리지 않니? 이 황금은 아까 뭐 좀 가지고 있던 주인과 어울리지 않니? 네, 맞습니다. 이 칼과 황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 그리고 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이러한 정의로운 것들이 얘네를 위해서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즉 지금 화자는 이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됐니? 근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조금만 더 깊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지금 이 윤리도덕 법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해석하면 됩니까? 식민지 체제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화자는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망설였대요.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해버릴까? 술을 마실까? 막 이렇게 막 망설였답니다. 요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볼게.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이 말은요. 그냥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한용운 시인이 승려임을 고려했을 때 불교 초월의 세계로 가버릴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이 말은 역사책에 잉크를 뿌려버려 이 말입니다. 즉 역사를 부정할까? 요 말입니다. 역사 부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실까? 이건요. 너무 힘들다. 그냥 술이나 마셔버릴까? 포기해버릴까? 요 말이에요. 자포자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자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하면서 막 정신적으로 방황을 했어요. 고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뇌, 방황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의 상황입니까? 부정의 상황입니까?
부정의 상황이지.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또 뭘 봤어? 당신 긍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극복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됐죠? 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게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극복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막 의지가 막 엄청 뿜뿜하고 적극적이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얻었다. 요 정도로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러면 이제 표현법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표현법은 파란색 펜 들고 같이 표시해 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요. 우리 당신에다가 밑줄을 쳐놓을까요? 이렇게 당신처럼 2인칭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집중해줘야 됩니다. 당신도 되고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요. 어쨌든 요 2인칭이 나오면요. 시에서 화자가 청자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어. 지금 보면 너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고 당신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2인칭이 나오면 청자를 설정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근데 얘들아 잘 봐야 돼.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대답을 안 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 그냥 말만 건넸구나. 청자를 설정했구나.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만약에 대답을 했어.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대화의 형식이 갖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대답을 했니 안 했니? 대답을 안 했죠. 그래서 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하면 틀려. 그냥 말투만 대화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꼭 살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 봅시다. 선생님 이번엔 1인칭이에요. 네, 나나, 우리나 이런 1인칭이 등장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명확히 시각적으로 눈에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것도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없습니다 볼 건데요. 지금 이 비읍니다는요. 존댓말이잖아. 그래서 경어체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어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나요? 네,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죠. 자, 요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댓말이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느낌이 나요. 요거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근데 이 없습니다. 비읍니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얘는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운율감을 형성한다 요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요거 반복 요거 이제 그만 써도 되지? 요거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는 감탄사죠.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하면 어때? 감정이 강조돼. 감정을 강조하는 수사법 뭐가 있죠? 영탄법 있죠. 영탄이라고 하면 애들이 뭐 감탄만 생각하기 쉬운데 감탄이고 한탄이고 나발이고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수사법은요.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여기에는 대유법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유법은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이죠. 힘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솔직히 많고 많아. 그 중에 일부인 칼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했으니 대유법.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 여기요. 뭐뭐를 할까, 그 다음에 뭐뭐를 할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유사한 문장 구조,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조, 반복. 네, 요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법은 요 정도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쌤이 항상 수업을 할 때요. 요렇게 좀 막 긍정이다, 부정이다 좀 칼같이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별 이유는 없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해서 이렇게 좀 칼같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항상 좀 있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감상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면 좋잖아. 유튜브 매체의 한계이기도 한데 어쨌든 쌤이 항상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쌤이 직접 찍은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혹시 그 SNL 봐요? 거기에 맑은 눈의 광인 나오잖아. 김하영 배우. 그 김하영 배우가 직접 찍은 영상, 인터뷰 영상인데요. 거기에 중간에 보면 택시기사님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조국,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쌤이 마음을 막 울려서 여러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국은 어떤 의미인지 또 한용운 시인이 생각하는 조국은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떠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공유해줘도 너무 좋고요. 네, 오늘은 끝인사가 좀 길었죠.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